여성의 이름은 안젤리나입니다. 호세 프랭크 로드리게스는 그녀와 결혼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엔젤게이트 아카데미에서 특수교육 교사로 일했던 프랭크는 직장에서 안젤리나를 처음 만났습니다. 엔젤게이트는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이 운영하던 일종의 군사 아카데미로 잘못된 길로 가던 도시의 아이들이 규율, 질서, 그리고 존중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하나이의 싱글맘이던 안젤리나 역시 이곳의 동료 교사였고 두 사람은 2000년 4월에 결혼했습니다. 처음에 안젤리나는 남편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듯 보였습니다. You have some information that believe there's a possibility that your husband was poisoned.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태도가 점점 의심스럽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그녀의 말 속에서 숨겨진 범인의 심리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감추고 남에게 죄를 떠넘기려 했던 그녀는 오직 진범만이 알고 있을 사실들을 잇따라 내뱉고 있었습니다. I would think so. People get poisoned by it all the time. It doesn't take much. If there was a tape recorder on, I'd be screwed if I could answer these questions. Only person that supplied any information that Frank was poisoned was you. No one else knew that Frank was poisoned. Only you. Only you knew oleander. In addition to that, antifreeze, nobody in this entire investigation told us about antifreeze. 그동안 그녀는 자신이 수사를 주도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형사들의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000년 9월 9일 토요일, 안젤리나는 다급한 목소리로 몬테벨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안에서 남편 41세의 프랭크가 침실 바닥에 엎드린 채 쓰러져 있다며 빨리 와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프랭크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의 코에서는 소량의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몸 어디에도 외상이나 폭행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피의 양도 많지 않아 범죄의 흔적이라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안젤리나는 경찰에게 남편이 며칠 전부터 극심한 복통과 구토, 설사에 시달렸으며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 며칠 전 프랭크는 제대로 걷지도 말하지도 못할 정도로 쇠약해져서 결국 안젤리나는 그를 응급실로 데려갔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다시 안젤리나를 찾았을 때 그녀는 남편이 독살당했을지도 몰라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9월 5일 엔젤게이트 아카데미 캠프에 프랭크가 갑작스러운 요청으로 인솔교사로 참여했다가 돌아온 직후부터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며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캠프에서 누군가 프랭크에게 독이 든 음식을 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As we understand, you have some information or believe there's a possibility that your husband was poisoned. A little flushed, and I thought, well, okay, maybe he's tired. About 7:30, started crying. 안젤리나는 남편을 죽인 사람으로 프랭크의 상사인 체드 할로웨이를 지목했습니다. 그 이유는 프랭크가 예전에 학교 내부의 부정행위를 폭로하는 바람에 대규모 인사 이동과 해고가 이어졌기 때문이랍니다. As you see the reports that were filed, that were initiated by Frank and myself, that's how all of this started. The person had said, if anybody jeopardizes my job, I will kill them. He looked at Frank and he went like this, and he went, right, I mean, dead on, eye to eye. 안젤리나는 줄곧 체드 할로웨이를 의심하며 남편을 독살한 사람이 바로 그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형사의 눈에는 안젤리나가 가장 수상해 보였지만 우선 체드를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체드와 프랭크의 사이가 썩 좋진 않았지만 체드가 그를 괴롭히거나 해치려 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었습니다. 체드에 대한 과거의 부정행위 고발은 이미 철저한 조사를 거쳐 허위로 판명된 사건이었습니다. 체드는 자신을 거짓으로 고발한 사람이 안젤리나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분노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끝난 일을 두고 누군가를 해칠 이유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프랭크가 사망하기 나흘 전부터 이미 그의 얼굴에 병색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안젤리나는 거의 매일 경찰에 전화를 걸어 수사 진행 상황을 캐물었습니다. 검시관 측에서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담당 형사에게 묻기까지 했습니다. 형사가 아직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답하자 그녀는 냉정하고 무심한 반응을 보였고 이후에도 검시관 사무실로 잇따라 전화를 걸어 사망 원인에 대한 정보를 재촉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형사들로 하여금 그녀를 점점 더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사 결과 체드는 프랭크가 9월 5일 엔젤게이트 캠프에 올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방문한 그를 즉흥적으로 독살했을 가능성이 낮아 보였습니다. 프랭크의 누나들은 안젤리나가 자신들에게 했던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She was claiming that one of his coworkers had put poison into his Gatorade. She's telling me this, someone's poisoned your brother's story. And I said to her, Angelina, I just don't understand this. You know, how does someone poison a person? She says, oh, there are lots of ways you could poison someone. She said, for instance, she says, we have a flower out here called oleander. She said, you can make a tea out of that. You can make a soup out of it. And, you know, it's a poison. 이 대화는 프랭크의 시신을 장례식장에서 묘지로 운구하던 중 리무진 안에서 나눈 대화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누나들은 안젤리나가 올리엔더로 동생을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이 사실을 형사에게 알렸습니다. 프랭크가 사망한 지 한 달이 넘은 10월 19일 형사가 안젤리나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으면서 사건은 뜻밖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던 길에 발신자를 알 수 없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이 체드와 프랭크를 잘 아는 사이라고 말하며 체드가 음료수에 부동액을 넣어 프랭크를 죽였다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동액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녀의 입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전에 그녀의 입에서 언급되었던 올리엔더와 함께 부동액 성분에 대한 추가 검사를 부검소에 의뢰했습니다. 조사 결과 프랭크의 몸에서는 치사량의 6배에 달하는 부동액 독성 물질과 함께 올리엔더 독소까지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통신사에 의뢰해 그녀의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발신자 번호가 차단된 상태에서 걸려온 전화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0년 12월 12일 형사들은 안젤리나에게 전화를 걸어 체드 할로웨이를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체드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체드는 안젤리나에게 왜 내가 프랭크에게 부동액을 먹였다고 경찰에게 말했냐며 따졌고 그녀는 자기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며 되물었습니다. 체드는 왜 자기 인생을 망치려고 하려는 건지 물었고 그녀는 경찰과 대화하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화는 사실 안젤리나의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 경찰과 체드가 함께 꾸민 작전이었습니다.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체드에게 전화를 하게 했고 두 사람의 대화는 모두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안젤리나는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체드에게 방금 전화가 왔었는데 자신이 프랭크를 죽였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며 체드가 무서워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젤리나의 친구 판미라 고렘은 과거에 안젤리나와 나눈 통화 내용이 너무 석연치 않아 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프랭크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의 대화가 떠올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7월 말쯤 안젤리나는 판미라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에게 밀크쉐이크를 만들어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특별한 밀크쉐이크라고 덧붙였습니다. 판미라가 프랭크가 어디 아프냐고 묻자 안젤리나는 잠시 뜸을 들인 뒤 아니 아직은 아니야 라고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안젤리나는 프랭크와 결혼한 지 불과 몇 달밖에 안 됐지만 판미라에게 프랭크의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그를 죽이면 그래도 약간의 돈은 남을 거야 라고 농담처럼 얘기했었다고 합니다. 또한 판미라는 안젤리나가 로렌 모란즈라는 젊은 남성과 불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형사들은 안젤리나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체드가 프랭크의 출근 일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찰서에 기적처럼 한 통의 팩스가 도착했습니다. 그건 프랭크가 방문했던 날의 엔젤게이트 캠프 명단이었고 그 안에는 프랭크의 이름과 체드의 이름이 눈에 띄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이 팩스는 경찰서 살인 전담팀으로 직접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왜 아직도 체드를 체포하지 않았냐고 묻는 메시지도 왔습니다.
놀랍게도 팩스의 내용에는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안젤리나가 모든 걸 꾸며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5개월이 지난 2001년 2월 7일 담당 형사들은 안젤리나가 새로 이사한 집으로 갔습니다. How we could have done this. The stuff that Frank had in his stomach was he had to ingest within a couple hours of his death. They found it in his stomach, the liquid, the antifreeze, and it has to, liquids purge every couple hours. Engineer, did you give Frank antifreeze? No, I didn't. I love my husband. I would not do that. Let's think about this a second. You're the only person with him. You're taking care of him. You're feeding and giving him liquids to drink. I didn't. It's important to be honest and truthful. I know it is. I know it is. I've been trying to get to the bottom of all this from day one. I mean, I love my husband. I wouldn't put my family through this hell. 그녀는 남편을 해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35분간의 대화 끝에 그녀의 거짓말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We have an abundant amount of information that points that you poisoned Frank. I didn't poison my husband. I am willing to take a lie detector test. I did not poison my husband. My husband was sent to me by God. Yeah, we had financial problems, which caused an emotional kind of craziness about it. But you know what? That's common. What if I was to tell you, with all the information that we've accumulated, that we can pretty much prove that he did? We need the truth. I did not kill my husband. Only person that supplied any information that Frank was poisoned was you. No one else knew that Frank was poisoned. Only you. Only you knew oleander. In addition to that, antifreeze. Nobody in this entire investigation told us about antifreeze. 그동안 그녀는 자신이 수사를 주도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형사들의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의 끈질기고 단호한 추궁에도 불구하고 안젤리나는 사랑하는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고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녀가 끝내 자백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형사는 말을 멈추고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안젤리나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안젤리나의 아파트를 수색하던 수사관들은 충격적인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경찰서에 팩스 번호가 적힌 냅킨이었는데 이는 그녀가 익명 팩스를 보냈던 사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또 다른 소름 끼치는 발견물은 계산이 빼곡히 적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약 3억 원짜리 생명보험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세부적인 금액과 이자 계산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작은 메모는 그녀의 탐욕스러운 의도를 여실히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의 집 담장에는 올리엔더 식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 프랭크가 사망한 바로 그날 오전 10시 17분 엔젤리나는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보험금 지급 시기를 물었습니다. 프랭크의 사망이 확인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형사 중 한 명은 그녀는 너무 어리석고 자멸적인 행동을 했고 마치 범인은 나예요 라고 손을 흔들며 외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2001년 3월 재판을 기다리던 안젤리나는 친구 판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만났던 남자가 내연남이 아니라 단지 친구였던 것처럼 증언을 번복하라고 판미라를 종용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협박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판미라는 끝내 거짓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여전히 수감 중이던 안젤리나는 2002년 5월 판미라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동료 수감자 그웬돌린에게 접근해 판미라를 죽여주면 약 2천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그녀의 집 구조를 세세히 설명하며 자고 있을 때 침실에서 죽이면 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살해 방법까지 일러주었습니다.
다행히 그웬돌린은 곧바로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려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한편 안젤리나의 실체는 그녀의 딸 어텀의 경찰 진술로 더욱 또렷해지게 됩니다. 어텀은 엄마가 프랭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둔 게토레이 한 병이 있었고 그 음료를 마시면 절대 안 된다고 엄마가 그녀에게 신신당부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어텀은 엄마가 프랭크에게 그 음료를 주도록 도와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크가 죽던 날 안젤리나는 돈이 부족하니까 프랭크가 꼭 이걸 다 마셔야 한다고 말하며 녹색 게토레이 한 병을 전부 마시게 했다고 어텀은 기억했습니다. 그보다 2달 전인 2000년 7월 안젤리나는 내키지 않아 하던 프랭크를 데리고 보험회사에 가서 프랭크 명의로 약 3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 보험은 단순한 안전망이 아니라 그녀의 범행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전 남편 톰은 과거 딸의 비극적 죽음에도 안젤리나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톰과 안젤리나는 1987년에 결혼해 두 딸 어텀과 알리샤를 낳았습니다. 1992년 여름 가족이 미시간으로 떠난 휴가 중 공갈 젖꼭지 리콜 경고가 뉴스에서 나오자 안젤리나가 그것을 유심히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딸 알리샤는 바로 그 공갈 젖꼭지로 인해 질식해 사망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결함으로 리콜된 품목이었고 안젤리나는 제조사 거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약 8억 원의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프랭크 사건이 법정에서 다뤄지자 톰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그때도 금전적 이득을 위해 딸을 죽인 것이 아니었나라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프랭크가 죽기 일주일 전 안젤리나가 애인 로렌에게 차고에 일부러 가스를 새게 만들어놨다라고 털어놓았다는 진술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스가 차면 터지거나 가스에 질식해 프랭크가 죽을 것이라고 로렌에게 말했고 당시 로렌은 관여하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 프랭크는 9월 3일 가스 누출을 신고했고 기술자들이 확인한 결과 누군가 고의로 연결선을 풀어놓은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프랭크가 그때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이미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독살은 그녀의 두 번째 살해 시도였던 셈이었습니다. 2004년 1월 12일 안젤리나는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은 이 사건을 단순한 남편 살해가 아닌 금전적 이득을 위한 치밀한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딸 알리샤의 죽음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형사상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